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국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 시즌이 제일 바쁜 시즌이거든요. 왜냐면 9월 모의고사 끝났고 선생님은 그 6, 9월 분석 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엄청 그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 예전에 찍었던 비문학의 본질, 독서의 본질이라는 글이었는데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현대시. 무엇의 본질이냐면 바로 수능, 문학. 선생님 문학이면 문학이지 왜 수능 문학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반 문학과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문학. 문학이면 문학이지 수능 문학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문학과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문학은 차이가 있어요. 독서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스킬적인 부분으로 약간 더 빠르게 답을 골라내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실제 독서가 추구하는 바는 그냥 어떤 책을 읽던지 아니면 수능 지문을 읽던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거 예술이라고 하죠. 예술은 이거는 그거랑 연결되어 독서의 본질, 어떤 세상을 상징을 통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식으로 쌓았죠. 문학이라는 건 예술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서 얘가 막 믹스가 됐어. 내 안에서 체계화되고 생명력을 불어넣은 또 다른 내가 본 세상이 생깁니다. 이걸 나만의 언어로 끌어냅니다. 그것이 글자가 되었다면, 아주 짧게 함축적이었다면 시, 그것이 어떠한 스토리를 갖는다면 소설이 되겠죠. 그것이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게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면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람, 예술가죠. 예술가의 상징을 통해 내가 받아들인, 이 예술가가 받아들인 세상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 소설을 잘 읽었는지를 시험을 보죠. 이건 이런 일반적인 예술의 본질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야, 시인도 자기가 쓴 시 수능에서 문제를 풀었더니 뭐 틀렸대.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즉, 나는 하나도 안 슬픈데 자꾸 슬프대. 그리고 이게 왜 안 슬퍼? 라고 물어봅니다. 안 슬픈데. 그런데 슬픈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공포영화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 주인공이 있어. 근데 이 주인공에 귀신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아이의 귀신을 이렇게 빼주는 테마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막 그 영화 주인공이 막 뒤로 막 꺾어져가지고 걷고 막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영이 안 되다가 2000년대에 상영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30년 지나서 상영이 된 거잖아. 이제 선생님이 이걸 보러 간 거야.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의 엄마가 선생님의 기억으로 무슨 헐리우드 배우의 역할로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이 극중 상황이.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신부님을 만나서 되게 심각한 장면인데 스카프를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카프가 다음 장면에 갔더니 똑같은 스카프인데 이 스카프가 다음 장면에서는 이렇게 목에 메고 있는 거야. 아닌가? 반대였나? 그런데 여기서 빵 터진 거예요. 그냥 웃기 시작한 거야. 웃음이 멈추지 않아. 사람들 막 짜증이 나죠. 뭐야 쟤 왜 저래? 막 이러죠. 사람들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나 혼자 웃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아주 유명했던 그 아이가 저 여자 주인공이 뒤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거미처럼 기어 내려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봤는데 이렇게 어설플 수가 없어. 70년대 봤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2000년만 해도 이렇게 CG도 발달을 했고 영화 기술도 어느 정도 발달을 했잖아. 이게 이렇게 어설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후졌어. 그래서 뭐 조금 무서웠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쨌든 선생님은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남는 기억은 황당함? 그리고 웃음?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엑소시스트는 무슨 영화 장르일까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아무리 황당하게 느끼고 아무리 웃었다라고 할지라도 선생님은 이걸 공포물로 적습니다. 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 세상은 이걸 공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순욱 문학의 본질입니다. 예술이라는 건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슬픈 장면을 보고 어떤 세상의 법칙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 슬프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슬플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 웃긴 장면을 보고 하나도 웃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난 괜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이 자체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냅두는 거야.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엑소시스트를 보고 공포물로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분모로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리문입니다. 사리문이라는 건 뭐냐면 시골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지푸라기 뭐 아무튼 나무대 이런 걸 가지고 만든 문이에요. 이 사리문이 나오면 정감 어린 고향의 느낌적인 느낌 99%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한 번도 사리문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이 나이 동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여행 다니는 것도 딱히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예쁜 풍경, 아주 멋있는 풍경, 뭐 세렝게티 고원 뭐 이런 거 보면서 와 자연이다. 근데 선생님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저기 똥 받치겠다. 와 저기 얼마나 더울까. 상하수도 없는 곳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나의 감정이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가집을 보고 돌담집을 보고 쌀이문을 보고 이것은 정감 어린 고향을 떠올립니다. 그러니 수능 문학, 특히 현대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 함축적인 용어에 어떤 것들이 표현되었는지를 본인이 찾아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좋게 태어나서 내가 가진 감정이, 나의 감정이 이 세상의 감정, 세상의 보편적인 감정과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쌀이면 하나도 정감어리지도 않고 선생님 자연 그냥 와 멋있다 이거지 그 자연 안에 캠핑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선생님처럼 내가 가진 감정이 세상의 보편적인 감정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야. 내가 그냥 황당하고 웃었어. 웃긴 거잖아. 나름의 내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이렇다라면 이건 그 자체로 괜찮아요. 다만 이 세상은 이런 걸 공포물로 보고 이 세상은 이걸 정감어리게 보는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죠. 이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공유한다는 입장에서는 사회생활 그리고 내가 사회 속의 존재로 살아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 멀리 갔죠? 그럼 선생님 수능문학 특히 수능문학에서 현대시를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나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의 삶에선 중요해요. 수능문학, 현대시를 볼 때만 그런 거예요.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어떤 시인이 자기의 시를 문제를 풀 수가 없었대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이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림을 그리면서 초록초록으로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초록, 싱그러움. 따란 초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친구는 이걸 어린이로 생각했대. 근데 아무도 이걸 보고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어린이는 노란색이거든. 어린이집도 놀이공원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노란색입니다. 왜? 이게 세상이 공유하는 바여서 그래요. 초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노랑이 통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대시를 공부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책은 매산문이라는 책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추천하는 책인데 매산문 아니면 안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매산문이 아니어도 매산문 정도로 꼼꼼하게 다 표현된 책이라면 다 좋습니다. 자,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매산문 책과 그리고 이 답안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포인트는 답안지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얘기했죠? 선생님 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 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골라내는 게 현대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얘가 떠올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학생이랑 연습을 해봤던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건데 따란 자, 이제 한번 어째 연습을 시작해 봅니다. 이건 선생님이 일부러 이 매산문에 맞춰서 만든 표의 제목의 의미, 시의 상황, 정서, 태도, 주제, 그리고 표현 특징.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해설지는 그 책을 쓰신 분들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 방식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설지의 제목들을 따라서 한번 적어보고 정서, 태도, 쓸 수 있는 것들, 표현의 특징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시작을 해봅니다. 제목이 나와. 시는 항상 아침 이미지. 이미 느껴지는 게 있어. 아침. 아침이 너무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 그건 너의 감정일 수 있어. 그래, 그건 우리의 감정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러한 보편적인 감정적으로 아침은 희망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얘를 읽고 한번 찾아봅니다. 정서 태도에 이건 선생님 학생이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의지, 기쁨, 설렘이라는 이러한 감정을 찾았대. 그래서 이걸 연필로 썼어. 대꾸법, 연세, 의인 이런 것들을 찾았대. 이 표현의 방식에서. 그래서 이걸 연필로 씁니다.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뭐 주제는 대충 이제 이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쓰는 건 정서, 태도와 표현 특징입니다. 이제 이걸 써놓고 더 이상 뭐 읽어서 뭔가 나올 게 없어. 그때 답을 봅니다. 이제 답을 봤더니 아침 이미지 1 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느꼈던 거랑 비슷하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정서 태도입니다. 의지나 기쁨이나 설렘을 찾았는데 경이로움을 찾지 못했어. 세상은 새벽을 개벽한다. 이런 거에서 나는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경이로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렇지. 지금 내 감정을 강요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 문학을 통해 세상의 보편적 감정을 공부해 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 선생님은 절대로 감정을 강요받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선생님이 문학 공부를 했던 방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어의 의미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을 읽었어. 그 다음 이제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나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의 흐름도 있었고 행간 걸침도 있었고 반복도 있었고 왜 반복이 나는 못 봤지? 여기 낳고 여기 낳는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라고 봐야 되는구나. 나 은유법 못 봤는데 즐거운 지상의 잔치 이런 걸 은유라고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읽고 쓰고 답 보고 배워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나는 슬픔을 느꼈대. 얘는 여기서 왜 슬픔을 느꼈지? 근데 본인이 슬펐대. 근데 여기서는 나는 슬픔을 느끼면 이건 틀렸다고 볼 수 있겠구나. 여기서 이런 글에서는 슬픔이 아니구나 라는 걸 배워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정리하고 하나 하고 정리합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풉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렇게 다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틀리지 않습니다. 점점 틀리지 않게 되고 점점 본인이 시를 보는 그 시각이 커집니다. 이거를 딱 일주일, 매산문에 있는 그걸로 딱 일주일만 해보면 선생님 학생들 그 다음에 시 안 틀려요. 여기서 공부한 걸 여기다 쓰고 이 두 개에서 공부한 걸 이 다음 장에 쓸 수 있습니다. 하나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 공부하고 그 다음 공부합니다. 일주일이면 현대시가 끝납니다. 나중에 되면 좀 기계처럼 푸는 것도 있어요. 보자마자 이거는 공간감 이미지, 이거는 달빛이 지나가니까 이건 시각적 이미지 이런 걸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선생님의 수능 문학 본질로 돌아와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수능 문학 본질은 문학 본질과는 다릅니다. 문학이라는 건 뭐랄까 자기가 그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부분이에요.
강요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능 문학으로 시험을 본다라는 이것은 이 세상에 공감하는 많은 감정의 부분을 사실적으로 배워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은 엑소시스트를 보고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황당함과 웃음만이 기억되는 그런 영화였지만 선생님이 시험에서 엑소시스트를 고른다면 절대적으로 공포물로 고르지 코믹물로 고르지 않습니다. 이게 수능 문학의 본질입니다. 공부하시고 연습하시면 무조건 만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는 이거는 현대 시를 읽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소설은 약간 또 달라요. 이건 눈으로 보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고전 소설은 더 달라요. 고전 소설은 아예 제목을 보고 그 전체 스토리가, 구운몽을 보고 전체 스토리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오늘 어쨌든 현대시의 본질이 끝났습니다. 교재 만들 게 산더미 같은데 이렇게 재밌네요. 딴 거 하면. 선생님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연습하셔서 만점 맞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